안녕하세요. 이과 센세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족끼리 미국 여행이 끝나고 스페인에서 한 달 정도 지내다가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았는데 그러면서 느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언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한국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이렇게 4개 국어를 할 줄 알아요. 한국어와 일본어는 정말 편하게 잘 쓸 수 있고 영어는 편하지 않은 정도, 스페인어는 가벼운 대화 정도만 가능합니다. 이런 저도 사실은 5년 전만 해도 오직 한국어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4개 국어를 쓸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 유학을 처음 가고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친구랑 같이 카페에 갔었는데 거기에 한국인 선배가 중국인 친구분과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그 친구랑 선배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 선배가 중국인 친구랑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일본어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 선배가 정말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같이 갔던 제 친구도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누나가 너도 곧 이렇게 될 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 저는 일본어도 힘들어했던 상태라서 난 죽었다 깨어나도 3개국어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카페에 같이 갔던 제 친구도 프랑스인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래서 영어도 일본어도 잘 합니다. 그래서 선배가 말한 게 사실이 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원어민처럼 완벽하게 마스터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 언어들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갈고 닦을 것 같아요. 외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이던 말이던 내가 말을 하는 바를 상대방이 이해하고 나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언어 학습자들이 그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가장 흔한 예가 고등학교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이지요. 지금은 한국에서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시험 보는 영어는 못하지 않았지만 일본에 처음 가서 영어 쓰는 외국인들을 만나면 정말 단 한마디도 꺼내지지 않았어요. 영어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아주 간단한 문장을 만들지도 못했고 간단한 문장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자신감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자신감도 자신감의 문제지만 정말 들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쓰는 영어를 듣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듣기 평가와는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일본어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막상 일본에 갔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의 한 50% 정도밖에 못 알아들어서 정말 스스로가 바보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느낀 것이 교과서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내가 그 언어를 실제 쓰는 사람들하고 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감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유학하는 사람들은 아마 공감할 건데 막상 외국에 있으면 언어 공부는 안 하게 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능력은 정말 많이 늘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존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음식을 살 때도 어쩔 수 없이 재료 이름들 찾아봐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 말하는 거, 지시 내려온 것들 이해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에 있어도 계속 집에만 있거나 외국인들 말고 한국인들과만 어울리면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언어가 늘지 않겠죠. 저는 감사하게도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언어를 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본 처음 갔을 때 코로나 시기였긴 한데 쉐어하우스에서 살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쉐어하우스에 살았는데 12명이 사는 공간에서 저 혼자 한국인이고 감사하게도 나머지 11명이 일본인이어서 생활하면서 저의 일본어 능력을 가장 크게 올렸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사람 마주치면 오하요 고자이마스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일본어만 쓰다가 잠자기 전에 오야스미나사이 하고 자면은 이제 꿈꿀 때도 일본어로 꾸게 돼요. 요즘에는 이제 아예 일본어로 꿈을 꾸지 않게 되어 버렸는데 그때는 꿈을 일본어로 꾸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현지에 사는 것밖에 답이 없겠네 언어 공부하려면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잘하게 된 거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외국 콘텐츠의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넷플릭스를 본 지 한 5년 6년 정도 되는데 넷플릭스를 본 시간이 제가 아마 공부한 시간과 맞먹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넷플릭스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콘텐츠도 보긴 하지만 뭐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콘텐츠를 정말 좋아해요. 제가 살아온 배경이 한국이다 보니까 외국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고 또 보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뭐 짜여져 있는 쇼들 말고 리얼리티 쇼들 이런 것들은 발음이 뭉개지거나 아니면 특이한 억양을 사용하는 등장인물들도 많기 때문에 언어를 공부할 때 특히 그런 리얼리티한 것들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마 자막인 것 같아요. 반드시 자막은 한국어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중 자막을 사용하세요. 저는 일본어를 거의 다 알아보고도 아직도 이중 자막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자막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뉘앙스를 해석했느냐를 보는 것도 정말 재밌고 제가 생각했던 뉘앙스랑 다르게 해석하면 내가 잘못 알았나 하면서 찾아보는 게 공부에도 도움되고 또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넷플릭스를 또 많이 본다고 해서 언어가 느는 것은 아니고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복해서 보는 거, 한번 봤던 콘텐츠를 두 번, 세 번 정도 보는 거랑 그다음에 이중 자막을 설정을 해두는 거. 세 번째는 기록하는 거. 자신이 모르는 표현이나 어구들이 나올 때 기록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러지만 메모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서 항상 작은 메모장을 들고 다니는데 뭐 생각하고 있는 것들도 적고 다니긴 하지만 언어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정리를 해뒀어요. 새롭게 알게 된 뭐 외국어 표현 같은 것들이 나오면 시간 날 때마다 정리를 해두고 그다음에 버스 같은 곳에서 어디 가는 길에 이렇게 암기를 잠깐 하거나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넷플릭스 볼 때 모르는 어구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다 정리하라고 하면 그러기에는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면 놓쳐버리는 표현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스크린 캡처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나 이렇게 한번 쭉 다 정리를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공부를 계속 하려면 흥미가 중요하니까 그거 다 적으려고 하면 흥미가 굉장히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스크린샷 해두고 저녁에 이렇게 다 정리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5년을 지내니 어영부영 사개국어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다중국어 하는 사람들은 공감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어떤 음성을 들으면 그게 어떤 언어인가 보다는 의미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어떤 음성을 들으면 그게 일본어인가 영어인가 한국어인가 구분을 먼저 하고 듣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구분이 정말 명확했는데 지금은 어떤 말들이 들으면 그냥 그게 그 의미로서 다가오지 그게 어떤 언어인지는 까먹어 버릴 때도 많아요. 그래서 친구랑 대화하다가도 내가 얘랑 일본어로 대화했나 영어로 대화했나 이런 식으로 기억이 안 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말하는 언어가 겹치는 외국인들하고 말을 할 때는 엄청 섞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일본어로 하다가 뭔가 답답하면 한국어로 갑자기 바뀌고 한국어로 말하다가 바뀌면 갑자기 일본어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스위칭하면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외국어 쓰는 사람들은 오바를 할까?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던 한국인 가족이 있는데 아이들이 일본에서 커서 그런지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쓰다가 집에서는 한국어를 쓰니까 또 자기들끼리 대화를 할 때는 일본어로 대화하고 엄마랑 이야기할 때는 한국어를 쓰더라고요. 그때 언어를 계속해서 스위칭하는 게 주위 사람이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단지 그냥 편하게 대화하고 싶었던 것뿐이죠. 이걸 계속 언어를 바꾼다라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반말 쓰다가 존댓말 쓰다가 이런 자연스러운 말투처럼 어느 순간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그 주위 사람들도 다 다중국어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외국 생활하면서 만난 친구들 중에는 외국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적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학과 친구들은 외국어를 잘 못하긴 했는데 학과 친구들을 제외하고 만나는 친구들은 뭐 친구의 친구 소개이거나 거의 다 외국인들이니까 2개국어, 3개국어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한국에서 지낼 때는 다 단일 국어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다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엄청 많구나. 그리고 또 여러 개 국어를 할 줄 아는 게 그렇게까지 특별한 것은 아니구나. 바꿔 말하면 그렇게까지 또 어려운 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자면 억양인데 사실 언어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면 억양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뭐 중국어나 일본어에는 억양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그러한 단어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주의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지만 내 억양이 너무 이상한가? 라는 생각에 말 자체가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 어느 정도 말이 편하게 될 때쯤에 억양은 교정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사실 억양은 또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어 쓰면서 기분 좋은 칭찬이 대화를 계속하다가 아, 너 외국인이었어?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사실 그거를 제어하고는 억양을 잡을 이유는 크게 없어요. 의미만 통하면 되기 때문이죠. 차라리 억양을 고치는 것보다는 좀 더 학문적이고 아니 고급진 표현들을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 게 저는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쓰면 까먹는다입니다. 한국어도 안 쓰면 까먹어요. 요즘에는 괜찮아졌는데 제가 예전에 엄마랑 뭐 말하다가 다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양배추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양배추가 자꾸 레타스라고 입에서 나와서 엄마가 되게 비꼬던 게 생각이 나는데, 모국어인 한국어도 안 쓰면 이렇게 잠깐 까먹는데 외국어는 얼마나 더 빨리 머리에서 사라지겠어요. 저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다 합쳐서 한 개 국어다. 안 쓰면은 계속 까먹으니까 계속 의식해서 쓰려고 노력하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다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어쩔 수 없이 외국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를 잘 이용을 하라. 세 번째, 기록하라.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외국 생활 하시는 분들 혹은 외국에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외국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영상들도 앞으로 좀 업로드를 하려고 하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